고향을 떠난 그 결정적인 무슨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쵸. 다 걸리셨구나. 잡혀가게 됐구나. 아니요, 이제 걸리거나 이제 잡혀간 건 아니고, 북한은 그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, 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가거나, 남자들은 의무, 그렇죠. 여자들도 의무기는 하지만, 이제 뭐 대학교 가거나 시집 가거나 아니면은 뭐 농촌에 가거나 직장 가면은 또 괜찮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에 일단은 들어가기로 했는데, 근데 이제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어머니랑 이별을 했다 했는데 조금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큰 이모네 집에서 살면서 엄마와 같이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유지를 해야 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결국은 대학교를 갔다가 도저히 내가 여기에서 감당이 안 되고 못 살겠는 거예요. 한국 드라마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, 그리고 내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,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날라리 부는 아이고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네. 사람이니까. 그죠. 근데 북한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서는 아주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기는 성각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날라리들이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극히 정상적이거든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선구자들이에요, 선구자들. 예,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다가 나중에 그 해산에 중국이랑 합병을 하는 꽃가공 회사라는 게 생겼어요. 꽃가공이요? 네네. 꽃 가공 회사라고 이제 식품용 장식으로 나가는 꽃. 아니요. 식품 그 빵이나 이런 것에 장식용으로 만드는 꽃이 있어요. 이쁘게 만드는 포장을 하고.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꽂아서 꽃잎도 만들고 이런 공장이 새로 생겼거든요. 그 만들어서는 중국으로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합병회사가 새로 생겼어요. 근데 여기가 청년들을 받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 양강도 해산의 날라리란 날라리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. 거기 가면 좀 먹으라리 있을 것 같으니까. 거기서 배급을 준 거예요. 부르주아 자본주의식인 거예요. 거기가.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게 생겼어요.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죠. 꿈의 직장이 된 네, 꿈의 직장이 된 거예요. 삼성처럼. 새벽 5시부터 면접 보러 줄 서서 가 있은 거예요. 8시에 면접 시간인데. 가서 제가 5번째로 줄 서 있어서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면접 밤새 그 기다렸겠네. 네, 거의 기다려서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딱 30명을 뽑았거든요. 그래서 그 면접은 중국 사람들이 하나요? 아니요. 북한 사람이. 그러니까 지배인이 있고, 네. 그래서 그 해산에서 그 꽃가공 하라는 그 지배인이 있는데 그 지배인도 뭐 평양인가 어디선가 간부를 하다가 내려왔겠죠. 그리고 직접 그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넘어와요. 왁글 물어가지고 올 때마다 박스에다가 중국 그 과자 있죠. 오리온인가? 네, 그리고 그 초코파이 같은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. 그러면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과자를 줘요. 네. 선물을 주는구만. 네, 그쵸. 그리고 거기가 또 왜 자본주의식이냐면 한 것만큼 쌀을 줘요. 돈이 아니라. 근데 실적에 따라서. 네, 근데 쌀도 주고 돈도 줘요.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을 거기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북한은 뭐만 하면 벽보에 나잖아요. 그렇죠. 네. 속보. 네. 우리 회사의 혁명의 꽃 해가지고 제 이름 딱 나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서 제가 일을 잘하게 되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오시는 그 회사 분한테 이제 눈에 딱 들어가지고 중국에 직접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. 연수받으러 갔구나. 안 갔어요. 가게 된 기회가 생겼는데 이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딱 사라지니까 갑자기 제가 허무해진 거예요. 잔뜩 가려고 마음을 먹기 너무 딱 3명을 뽑아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허무해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을 여자분인데 되게 뚱뚱하고 막 목소리 상냥하고 피부가 막 하얗다 못해 되게 번들거리고 막 이런 여자분인데 네, 막 중국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봤는데 막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중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야,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. 네. 그래서 야 진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
더욱더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온 거죠, 갈증이. 꼭 가야겠다. 꼭 가고 싶다. 며칠 뒤에 거기에 뽑혔던 한 친구가 중국으로 탈출한 거예요. 아, 먼저 탈출하셨구나, 선생님보다. 네, 저보다. 앞장을 쳤구만. 네, 저보다 먼저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더 싱숭생숭한 거예요. 근데 며칠 뒤에 저기 한 명이 먼저 가서 내 거 다 먹잖아. 근데 그러니까 거기 합법적으로 간 게 아니라 탈북을 한 거죠. 그렇겠죠. 네. 근데 며칠 뒤에 한 명이 가더니 두 명이 가고 세 명이 가는 거예요. 그 우리 회사 내에서. 그래서 새로 직원을 계속 뽑고 충당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.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감사가 붙으면은 그렇죠. 큰일이지. 큰일이 나잖아요.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대. 여기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조금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친구 있거든요. 친구가 그 인신매매라고 하죠. 그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나 가고 싶은데 보내달라. 무작정 그냥 아무 데나 보내는 친구였어요. 이게. 아, 돈만 받으면. 네, 돈만 받고 그냥 너 어디 가든 상관없고. 근데 친구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믿었죠. 중국 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식당 하시니까 거기를 너는 갈 거야. 그래서 넌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조금 벌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오고 싶으면 와도 돼. 해서 아니야, 난 갔다가 한국도 가고 싶다. 아유, 야, 이거 벌써 이거 심장에 네, 털이 다 나셨네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을 도착하면 중국 공항에 가서 나 한국 갈게 하면 한국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. 큰일 날 뻔하셨네, 이거. 중국에 도착해서 거기 대사관이 있으니까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얻어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가라. 그 한국 대사관에 가면 누가 알았겠어요. 이게 임신매매고 가서 어디 뭐 팔려가야 되고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.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. 네,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동안도 계속 이제 막 가려고 하다가 엄마가 계속 걸리고 나 보고 싶으면 엄마 보러 와야 되는데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걸리다가 이러다가 내가 이 나라에서 맨날 숨어 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해산말로 이 나라에서 내가 썩어지겠다. 그렇죠. 썩어질 것 같아 진짜. 그리고 뭐 시집을 간다는데 우리 이모나 우리 친척들은 나를 자꾸 농촌에 시집 가라고. 배 걸지 말라고 농장원태 가라. 네. 야, 아유, 농촌에 가가지고, 그 농촌에 간부한테 시집을 가라. 하다못해 작업반장한테 네, 가서. 작업반장. 근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선을 보러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모 나는 진짜 여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집이랑 거의 연락을 딱 끊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사망신고까지 했어요. 사망신고하고 신분증 다 버리고 네 그렇게 하고 철저히 그래도 이렇게 좀 들은 게 있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집에 피해가 좀 들어갈 것 그리고 같으니까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언니들이거든요. 그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언니들이에요. 왜 좋아하냐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. 중국 갔는데 잡혀왔는데 다시 멀쩡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어느 날인가 염색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저 언니들 너무 멋있다.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좀,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힘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이제 내 어떤 꿈과 미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나오게 됐는데 오는 길에 또 혼자 오면 좋죠. 길 가다가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도 회사에서요? 네, 제과의 친구를 봤는데 야, 나 내일 중국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? 친구니까 믿고 네, 이 친구랑 저랑 계속 얘기했거든요. 중국 가고 싶다, 한국 가고 싶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 친구도 믿을 만한 루트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끙끙 앓고 있던 찰나에 내가 얘기하니까 야 네가 아는 루트면은 괜찮다 해서 나도 갈래. 손잡고 네, 나도 갈래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아마 중국에서 살고 있는지 아직 소식은 없거든요. 아이고. 네, 그래서 한국에 왔을 거예요. 네, 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친구가 잘 살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당연하죠.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.
제발 혹시 이 어디선가. 채널 볼 수도 있어요. 네, 이 선생님 채널, 보고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를 얘기를 계속해요. 네, 계속해요. 하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꼭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아이고. 왜냐면 아직도 마음에 계속 걸려요. 내가 왜 그 친구를 같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락이 닿았는데 제가 돈을 보내면서 우리 큰이모랑 돈을 보내면서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집에 부모님이 우리 큰이모네 집에 와서 엄청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. 딸 잊어먹었다고. 니네 조카가 지금 내 꼬셔서 딸을 데리고 갔는데 잘못될 수도 이거 어떻게 책임져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팔아먹은 사람이 된 거예요. 제가. 아이고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아닌데도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내 딸이 하루아침에 이해는 하죠. 생떼같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. 근데 훗날에 들으니까 그 집에 돈이 가는 거예요. 그 딸이. 네. 아. 네, 소식을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. 그래서 돈 보낼 때 언니, 우리 사촌 언니들도 있으니까 언니 그 집에 혹시 이런 좀 소식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. 내가 너무 힘들다.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프니까 내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나는 같이 오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꼭 좀 소식 좀 알려줘 했는데 야, 그 집에 중국 돈이 들어온다 소식이 있어. 그러니까 어디 들어올 데 없잖아요. 딸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제발 잘 살았으면 광명의 좋겠다. 빛이 가는구만. 네, 돈이 그래서 그 희망이잖아요. 북한 사람한테는. 그럼요. 예?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안 오냐.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온다라고 이제 줄 얘기를 보낼 만큼 하시더라고요. 보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 집에 부모님들이 이제는 저희 마음을 그 놓죠. 친척집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두만강은 무사히 넘은 거예요? 압록강은? 네, 그래서 압록강을 넘는 과정도 또 아니 제가 아까 너무 놀란 게 한국에 오실 때 굉장히 스펙타클 하지 않으셨다고. 저는 네. 뭐 여기에 9명을 데리고 2011년도에 9명을 데리고 오셨어요? 와. 9명을 왔는데 네. 저는 북한 딱 떠나서 2시간 반 만에 왔거든요. 여기 한국에. 진짜 네. 뭐 최초의 2시간 반 만에 우도 땅을 우도도 대한민국 영토잖아. 네, 그쵸, 대한민국 그쵸. 이거 국군이 네, 지키는 네. 거기 2시간 반 만에 들어왔거든요. 저는. 그럼 이게 지금 TV에도 다 나온 거죠? 그렇죠. 이런 내용이. 와. 나오고 너무 이제 대단하시네요. 우리는 노를 줘서 왔으니까 노 젓는 사람만 힘들었지. 네. 우리 딸들이나 우리 애엄마랑은 좀 추웠죠. 바닷물에 이제 그거 다 옷 젖고 하니까. 네. 그게 이게 바다를 가는지 산을 넘어가는지 그냥 긴장은 했겠죠. 근데 맞아요. 2시간 반 만에 우리 막내딸은 배 앞고승에서 자면서 왔어. 막 코 고는 소리가 나더라고. 보니까 거기서 애가 콜콜 하면서 그래서 아유, 그때 걔가 6살인가, 이제 그렇게 됐을 어렵구나. 텐데, 네. 철없는 애가 저렇게, 정신없이 자는 거 보니까 이게 무사히 가겠다. 근데 진짜 네. 무사히 왔어요, 네. 저는. 와. 추워서 이제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오셨다 하셨잖아요. 그래서 아까 저 들어보고 너무 놀랐는데, 와, 그렇게도 올 수 있구나. 근데 저는 압록강을 이제 11월이거든요. 잊혀지지도 않아요. 북한 날씨는 말도 말도 못하죠. 못하잖아요. 11월에 이제 압록강임에도 불구하고 얼잖아요. 그때는 살얼음 막 이렇게 질 때인데 춥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도 이제 좀 맞췄죠. 그래서 이렇게 춥고 이럴 때는 이제 검색도 좀 덜하니까. 추운 날에 걸렸구만 일부러. 네, 그리고 또 거기에서 원래는 국경경비대들한테 이제 뇌물을 주면은 망을 봐주잖아요.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망을 봐주고도 찔러요, 뒤에서.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어라. 받아먹고, 네, 그리고 찔러요. 왜냐하면 가라가 잡히면 어쨌든 자기도 같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 돈이 없었어요, 또. 줄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. 그때 한 번 그렇게 압록강을 넘으려면 대체 500원, 중국 돈으로. 네. 어마어마하지. 네. 그때 당시 중국 돈 1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거죠. 강내 1kg로 알았는데.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제 돈의 가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. 500kg 줘야 되네. 500원. 그래서 돈도 없고,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무사히 이렇게 도착하게끔 내가 벌어서 돈 줄게. 해가지고, 근데 사실은 걔가 나를
판 거예요. 중국의 주순족한테. 그래서 그 브로커가 그래서 그 친구는 돈을 이미 그 브로커한테 다 받았구만. 받은 상태죠. 500원을. 그- 나는 넘어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. 아니 근데 그것도 무슨 등급이 있다면요? 아가씨는 뭐 얼마고 그렇죠. 뭐 근데 제가 30대는 얼마고 이거 있다면요? 그죠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딱 만으로 19살이었으니까. 이제 꽃봉오리잖아. 예,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 살얼음이 지고 막 이러니까 한 9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저녁 9시부터 시도를 했는데 새벽 2시? 11, 12, 5시간이네요. 와. 새벽 2시에 넘었거든요. 그 북한은 공중 변소 있잖아요. 그 병소 뒤에 창문 하나 요만한 거 작은 거 있잖아요. 거기서 내다보다가 그 강둑이 쭉 있는데 해산에 압록강 내려가려면 뚝이 있어요. 그 경비대가 지키는 뚝. 거기를 뛰어서 올라가는데 초소가 한 몇 메타에 하나씩 초소가 그렇겠죠.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고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막 올라가면 저쪽에서 뭔가 오는 거예요. 그럼 또 막 뛰어서 화장실 다시 숨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안 넘으면 나 오늘 성공 못한다.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내려서 그냥 전방 걸렀어요. 춥고 뭐고 막 이제 신경 쓰이지도 않는 거예요. 중간쯤 막 오는데 갑자기 이게 내려치는 물이다 보니까 압록강은 중간중간에 저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막 여기까지 오다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물살이 팍 옷이나 좀 치면서 든든히 입고 오시지. 든든히 입었는데 물이잖아요. 물살이 막 이렇게 치면서 팍 내려쳤는데 제가 잘못 중심을 잡아가지고 또 넘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넘어져서 바위 또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이끼가 껴가지고 주룩주룩 미끄러서 막 내려가. 그 순간 사람이 죽기 전에 오만 가지 생각 든다잖아요. 그 순간 눈을 감으면 엄마 살려줘. 야, 이렇게 죽는구나, 내가. 엄마 살려줘. 와, 진짜 막 할아버지, 할머니, 뭐 하나님, 부처님 다 부른 것 같아요. 제발 살려달라고. 그래서 눈을 떴는데 중국인 거예요.